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세 가지 가이드는 오늘의 시황, 그리고 종목 분석, 결론과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2.12포인트 내린 314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오늘 이런 모양으로 지수가 엄청나게 흔들렸고요. 코스닥은 무려 1.8%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69억 원 정도를 매도했고 개인분들은 680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받아주는 개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개인분들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환율을 보시면 5월 17일 날 최고점을 찍고 계단식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박스권이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5월 17일 날 최고점을 찍고 5달러 정도 하락했다가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유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쉬어갈 타이밍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흐름을 계속 주의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볼 만했던 업종 테마를 보시면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항공기 부품이 보이실 텐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해제되면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미사일 주권을 찾아온 것은 물론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 족쇄가 풀렸고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였던 3266포인트에서 2947포인트 정도를 위아래 박스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3071포인트,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위에서 수렴하다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를 이탈해서 여기를 지지해준다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뚫려버린다면 투자 심리가 아주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를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에서 이어져 왔던 그런 추세선을 닿은 상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뚫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닿았으니까 한 번쯤은 반등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고 하락하더라도 942포인트를 깨지 않으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위아래에서 놀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뚫렸다라고 하더라도 900포인트 근처에서는 반등이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 주식을 잡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유와 친구들로 미국 완구업계의 성공 신화를 쓴 오로라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100억 원 정도 하고 순위는 코스닥 844위, EPS는 744원, 퍼는 10.37, 2020년 기준. 증권사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15,000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마감 가격은 1,550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가격으로부터 무려 42%나 상승폭이 남았다라는 건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오로라의 역사를 간단히 보시면요. 노이얼 회장은 81년도에 오로라 월드를 창업했고 이 시대에는 국내에 700여 개에 달하는 완구 인형 중소업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로라 월드는 굳건하게 살아남았고요. 자, 그리고 홍기선 오로라 월드 현 대표, 이 노 회장의 처남이죠. 이 대표님이 92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25년이 지난 지금 미국 캐릭터 완구 시장에서 무려 브랜드 인지도 2위를 일궈냈습니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불리던 미국에서 자체 브랜드로 진입한 지 10년 만에 2001년 캐릭터 완구 시장 브랜드 인지도 4위, 2012년에는 2위까지 올렸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무려 90% 가까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 오로라의 주력 사업을 보시면요. 유후와 친구들 그리고 신비 아파트가 있는데 이 유후와 친구들은 오로라월드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이 친구가 유후라는 친구고요. 희귀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비 아파트, 이 신비 아파트의 주요한 제작 투자사로 오로라월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완구 제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판매하고 있죠. 자, 오로라의 투자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1년 1분기 매출액이 플러스 2%, 영업이익은 플러스 11%나 됩니다.
YOY 기준으로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국내 시장은 꾸준하게 팔리고 있고 미국 시장은 바닥을 찍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증권사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5,000원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였던 YOY 기준으로 영업이익 플러스 11%, 매출액 플러스 2%를 달성했다. 여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세계적인 팬데믹의 영향이 20년 2분기부터 본격화되었죠. 그래서 이때 완전히 바닥을 달성했고요. 21년 1분기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매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기 환율 하락,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로라가 실제 기록한 매출 숫자보다 더욱 긍정적인 회복세가 21년 1분기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회복세가 사실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분기 환율 하락을 고려해봤을 때는 실질적인 회복세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와 높은 수익성에 대한 반등은 4분기 매출과 비용이 증가하는 계절성 요인으로 해석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꾸준했던 국내 시장과 살아났던 미국 시장. 판매법인 매출 현황, 그러니까 지역 매출 현황을 보시면 미국은 210억 원, 대한민국은 92억 원을 기록하여 북미 시장의 회복세와 국내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미국 법인 기준으로 이 달러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플러스 10.8%를 기록하여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고, 유아 친구들은 넷플릭스에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신비 아파트는 투니버스, CJ ENM에서 시즌을 거듭할수록 높은 시청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로라의 국내 완구 제품군의 호조세를 아주 톡톡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비 아파트는 20년 시즌3까지 완전하게 성공을 하면서 향후 나올 새 시즌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자, 마지막 키워드였던 투자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000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20년 2분기 때 아주 좋지 않았던 그런 기저효과가 반영되었고, 하반기부터는 계절적인 성수기와 국내 신상품 출시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오로라는요, 본사의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죠. 올해부터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이 아이스스퀘어에 완성된 판교 신사옥까지 더해진 자산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물 자산들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수급 동향과 차트 분석을 보시죠. 이쪽이 기관이고요, 이쪽이 외국인인데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더라도 기관이 5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반면에 외국인은 계속 샀다 팔았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죠. 여기 보시는 막대가 외국인이고요, 이쪽이 기관인데 기관의 막대가 더 크고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국내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비중을 보시더라도 기관의 순매수 비중이 정말 압도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로라의 월봉, 주봉, 일봉을 통해 차트를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차트는 시간 단위로 월, 주, 일,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월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5월달에 주가를 밀어 올려서 마무리된다면 6월달에는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아주 큰 매수세가 발생했지만 여기서 팬데믹 빔을 맞으면서 주가는 50% 이상 폭락했죠. 그치만 이쪽에서 재차 발생 중인 거래량이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이 발생함에 따라 주가는 위로 아주 조용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증권사 목표가가 15,000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1차 저항을 13,65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저항 추세선, 외부에서 발생한 추세선이 적어도 한 번쯤은 저항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올라가더라도 13,650원, 적어도 14,000원쯤에서는 한 번쯤은 막힐 것 같고, 여기를 뚫고 지지해준다면 15,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죠.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여기서 한번, 여기 아주 크게 들어왔던 게릴라성 수급이 보이실 겁니다. 반면에 하락할 때 매도에 대한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매집했던 누군가는 그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즉 매집 주체가 들어왔던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수요와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가격대,
그러니까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논리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초입으로 월봉과 마찬가지로 주가를 조금만 밀어 올려줘도 정배열로 변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저항 가격대는 아까와 동일하지만 한 이쯤에서 이 위에 부딪힌다라고 한다면 14,000원이 저항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일봉을 통해 살펴보시면 여기서 발생한 추세선 보이실 겁니다. 이 추세선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총 3번이나 지지해줬던 지지받는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초록 색깔 원을 제가 왜 쳐놨냐면 오늘날의 자리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수를 받기가 좋은 위치이고, 만약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더라도 저희들은 10,000원 초반대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1차, 2차 분할 계획만 잘 세우시면 충분히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상 단기 저항은 11,350원에서 11,600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 구간을 뚫고 잘 지지해 줘야지 다음 저항대인 13,650원부터 14,000원까지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로라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실질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 좋은 자리, 수렴 끝자락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졌고, 기간에 큰 매집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1,100억 원대이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비중 조절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 템플턴이라는 투자자가 한 말인데요, 도덕성과 정신적인 삶의 원칙들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기본이 돼야 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래야 하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들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투자의 문제 역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원칙들에 기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시기까지 노력하여 현재의 삶을 누리게 되신 것들,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테고 여러분들 본인만의 원칙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의 원칙들을 지켜왔던 덕분에 지금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도 꼭 원칙을 지키셔서 이 투자라는 커리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시는 곳까지 같이 멀리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